네, 한국의 선거 조작은 다음과 같은 복잡한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간단히 요약해서 본다면 해킹 조작과 가짜표 조작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가짜표를 만들고 넣는 조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투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투표지는 이렇게 롤 용지로 인쇄가 됩니다. 원래 정상적인 투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롤 프린터인데요. 이 앱손 프린터로, 잉크젯 프린터로 프린터가 되고, 정상적인 투표지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지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고 뒤에 롤 용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투표지가 한 장씩 인쇄돼서 자동으로 커팅하는 내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 사진은 한 투표소의 투표함을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인천 연수구의회 투표한 투표지 인원수를 맞춰봤고요. 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투표함 내부를 직접 보신 적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보시고 놀라셨을 텐데,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서 제일 아래쪽은 30kg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는 접어서 넣지 않았기 때문에 구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개표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이렇게 구겨진 투표지가 진짜 투표지입니다. 다음, 그러나 개표 현장과 재검표 현장에서 이런 구겨지지 않고 접혀지지 않은 그런 투표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 번도 접히거나 구겨지지 않은 투표지의 모습입니다. 이 투표지는 다 가짜입니다. 구겨진 투표지와 빳빳한 가짜 투표지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여러분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두 개를 겹쳐서 보여드릴 건데요. 왼쪽이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은 빳빳한 투표지고 가짜죠. 왼쪽이 진짜 투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례 투표지는 보신 적이 없으시죠? 비례 투표지도 이렇게 모의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빳빳한 것이 진짜 투표지다. 비례 투표를 지금 재검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례 투표를 재검표하는 못하는 이유는 아마 이것마저도 빳빳하면 국민들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가짜 투표지의 제작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짜 투표지를 디자인을 합니다.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큰 종이에 여러 장을 인쇄를 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대량으로 많은 투표지를 빨리 가짜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큰 종이에다가 많은 가짜 투표지를 이렇게 디자인하고 인쇄를 합니다. 이 투표지는 모두 같아 보이지만 투표지마다 QR코드, 일련 번호, 확인 도장이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기표 도장 이미지를 합성해서 민주당의 도장이 찍혀 있는 상태로 인쇄를 미리 다 합니다. 이 가짜 투표지는 도장을 나중에 찍지 않습니다. 도장이 다 인쇄가 된 상태로, 도장이 다 이렇게 인쇄된 상태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디자인된 투표지를 이제 인쇄합니다. 이 사진은 지금 좀 작은 인쇄기로 인쇄하는 것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큰 인쇄기로 인쇄를 하였을 것입니다. 다음은 인쇄된 투표지를 재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재단하는 과정을 실제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더 큰 종이에다가 하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A4 용지에 4개로 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간단하게 생각할 때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한 번씩 자르면은 4등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4등분으로 크게 한 다음에 각 투표 용지마다 양옆을 조금씩 더 잘라내는, 그러니까 각 투표지마다 왼쪽, 오른쪽, 아래, 위를 다 한 번씩 더 재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재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단을 하는 것을 한번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200장입니다. 200장을 재단하는데 추정으로는 1000장을 한 번에 이렇게 잘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잘라보겠습니다. 네, 방금 이렇게 잘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단을 하고요. 지금 저는 수동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동으로 한 번에 1000장씩 이렇게 재단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대량 인쇄로 가짜 투표지를 만들기 때문에 불량 현상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렇게 대량 인쇄로 했을 때 이상한 투표지가 많이 나올 텐데 그 이상한 가짜 투표지, 실제 재검표나 개표 현장에서 보인 많은 가짜 투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쪽 면에 얇은 종이가 붙어있는 이바리 투표지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버라고 합니다. 이런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재단 과정에서 칼날을 좀 오래 사용한 경우에 칼날에 틈이 생깁니다. 날이 무뎌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교체를 하거나 갈아서 다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틈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잘라지지 않고 이렇게 일부 잔여물이 남아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투표지들이 재검표 때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 뒤에서도 이바리가 보이시죠? 여기 확대돼서 PPT가 나오니까요. 네. 자, 그리고 두 장이 서로 붙어있는 투표지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접착제가 아주 많이 붙어있는데요. 이런 투표지도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두꺼운 1000장의 종이를 한 번에 자르기 때문에 비틀어집니다. 비틀어지기 때문에 비틀어지지 않도록 이런 지금 PPT 이것도 보이지만 노란색 접착제를 바릅니다. 한쪽 면만 바릅니다. 그래서 이걸 바르면은 재단을 할 때 종이가 뒤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란색도 있지만 이런 하얀색 접착제, 제본풀이라고 합니다. 제본할 때 쓰기 때문에 제본풀, 이 하얀색 접착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천 연수구 때는 노란색 접착제가 많이 보였는데 이게 티가 난다는 것을 의식했는지 다음부터는 하얀색 접착제의 이 잔여물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조작도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접착제를 바르다가 실수로 한 방울 딱 떨어뜨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고 합니다. 그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게 지금 한 방울에 떨어져서 퍼져버린 거죠. 동그랗게. 이런 투표지가 그러한 이유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의 이물질이 나온 투표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노란색 잔여물이 접착제죠. 접착제의 잔여물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그 세금 계산서라든지 메모장 같은 거를 쓰실 때 이렇게 노란색으로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 성분을 확인했을 때 이건 사전 투표기 때문에 절대로 잉크젯 프린터에서 나올 수 없는데 이 성분을 분석해 봤을 때 재단에서 사용하는 인쇄소에서만 쓰는 풀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엄청난 증거가 됐을 텐데 이 증거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증거들은 지금 아쉽게도 실물이 없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장자리가 붙어있는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가장자리가 붙어있는 투표지가 개표 현장에서 많이 발견됐습니다. 재검표 현장에서는 수만 장이 나왔습니다. 정상적인 투표 과정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으로 볼 때 한 장만 봐도
와,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지? 라고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재검표 현장에서는 이런 것이 수만 장이 나왔습니다. 뭐 기자님께 혹시 좀 이제 좀 참고가 되시라고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 번만. 네. 이제 투표지가 붙는 원인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왜 붙을까요? 자, 여기 앞에 재단기도 있지만 제 재단기보다는 크게 PPT로 이제 확대가 되어 있으니까 PPT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단용 접착제, 이런 이제 노란색 접착제가 절단을 하는 과정에서 잔여물들이 계속 묻습니다. 이렇게 묻지만 뭐 벤졸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로 화학약품으로 계속 닦지만 그래도 이 잔여물들이 계속 접착제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걸 절단을 할 때 모서리 이 위쪽이나 아래쪽 부분 자를 때 접착제가 약간씩 묻어서 이렇게 붙어있는 투표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인쇄소, 재단소에서 흔하게 나오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투표 과정에서는 절대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건 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앱선 프린터에서 만약에 절단이 제대로 잘 안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둘 다 앞면이 나와야죠. 네, 그렇겠죠? 둘 다 앞면이 나와야겠죠? 하지만 앱선 프린터에서 나온 투표지는 한 사람당 하나씩 나눠주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제가 참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검표 현장에서 이렇게 가장자리가 붙어있는 투표지가 수만 장이 나왔는데 이걸 다 증거인멸했습니다. 그때 당시 노태악이 대법관으로 주심으로 재검표를 했을 때였는데요. 지금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많이 붙어있다는 말이죠. 아래 위가 다 이렇게 접착제로 조금씩 붙어 있습니다. 두 개로 붙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저 뒤에 계시는 황교안 전 총리님도 이제 다 보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혀 그 원고 측을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증거인멸 행위를 했습니다. 다음은 검은색 줄 무늬가 나온 투표지입니다. 이 투표지도 수천 장이 나왔습니다. 이 줄무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쇄기에 롤에 파리가 한 마리 들어가면은 그 파리가 들어간 시점부터 이 잉크가 제대로 닦이지 않고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빨간색이 그러니까 이제 물이죠. 로라라고 해서 잉크를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파리가 한 마리 끼면은 수백 장 정도는 계속 줄여가는 현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 인쇄소의 불량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보여드릴 것은 인쇄소에서 이제 실제 시연을 하면은 저도 좀 샘플링을 하면 좋았겠지만 그게 어려워서 대신 이 레이저 프린터로 똑같이 시연을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잉크젯 프린터와는 달리 이 레이저 프린터는 인쇄소의 롤과 아주 흡사한 원리로 드럼으로 인쇄를 합니다. 이름은 다릅니다. 롤, 드럼. 이름은 다르지만 구조가 똑같습니다. 100%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된 레이저 프린터를 썼을 때 이렇게 줄이 가는 현상 많이 경험을 하셨죠? 네, 바로 똑같은 동일한 증상이다. 이거는 정상적인 투표 과정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것 또한 오산시 재검표였나요? 예, 이것도 수천 장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좌우 여백이 맞지 않는 투표지도 발견이 됐습니다. 재단할 때 많은 수의 종이들을 재단을 하기 때문에 1000장 정도 재단을 하기 때문에 아래쪽 종이, 위쪽은 잘 잘리는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착제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절단 시에 틀어져서 이런 불량 투표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백이 맞지 않는 것이 왜 부정선거에 확실한 증거가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옆에 이 사전투표를 발급한 프린터가 있습니다. 이 프린터의 뒷면을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롤 용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좌우 여백을 조절하는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올리면은 이 간격을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는데, 여기 큰 화면으로 보이다시피 여기 글루건으로 고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 규격 외의 용지는 들어갈 수도 없게 해놨습니다. 좌우 여백은 당연히 틀어질 수가 없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그 투표지가 이렇게 좌우 여백이 안 맞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까지 인쇄를 통해서 가짜로 만든 투표지의 다양한 불량과 그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가짜 투표지들을 결국은 이 투표함에 집어넣어야 조작이 완료됩니다. 이 투표함에 어떻게 몰래 넣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전국의 투표 보관 장소의 CCTV입니다. 전국의 CCTV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CCTV가 있어서 안전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앙 집중형 CCTV는 매우 조작에 해킹에 취약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CCTV를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4시간 중계되는 CCTV도 쉽게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CCTV 조작하는 방법을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CCTV를 보면은 여기 시계도 있고 이게 이제 24시간 국민들한테 보여주니까 안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이 CCTV가 이렇게 옆에 보면은 사람이 보이죠. 지금 약간 화면이 어둡게 나오는데 이렇게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투표지 보관한 장소라고 한다면은 이 조작을 가짜 투표지를 넣는 것이 들통이 나겠죠. 하지만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지금 사라진 상태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투표함 통을 열고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는 주의사항이 시계 주변에는 조작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벽한 조작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조작 방법이 제가 아는 것만 4가지는 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렇게 CCTV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다음에 또 이것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CTV 조작하는 한 가지 더 방법은 첫째 날 다 녹화를 하는 것입니다. 녹화를 하는 방법인데요. 네, 첫 번째 날 녹화를 하고 두 번째 날은 이 녹화했던 영상을 플레이를 합니다. 재생을 해서 1초도 오차가 없게 프로그램으로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은 이 영상이 실제 현재의 영상인지 아니면 첫째 날 녹화됐던 영상을 플레이하는 영상인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방법은 시계 주변에서의 조작도 들킬 수가 없는 더 완벽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 내용은 2020년도에 해킹으로 의심되는 CCTV의 로그 기록입니다. 연결 해지와 재접속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CCTV 조작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화면을 일시 중지하는 방법인데요. 예전에 보관 창고에 시계가 없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CCTV를 조작한다 하더라도 여기 봉인지가 있지 않냐, 봉인지가 있는데 어떻게 이 봉인지를 조작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봉인지를 조작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인지는 특수 봉인지라고 해서
이걸 그 강제로 세게 뗐을 때 잔여물이 남는 그런 특수 봉인지입니다. 그런데 이 종류는 비슷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제 봉인지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하게 이렇게 하고요. 네, 이거를 오른쪽 봉인지는 바로 그냥 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떼면은 이렇게 자국이 남게 되는데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 좀 뜨겁게 달궈지는데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아주 뜨거운 열을 가하면 이런 잔여물이 남지 않게 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선관위가 그렇게 자랑하는 CCTV도 조작이 간단하고 봉인지도 조작이 간단하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봉인지 쌓인 상태가 다른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헤어드라이어를 써서 조작을 하다가 조금 실수를 해서 이게 이제 그 티가 나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봉인지를 사인을 위조해서 다시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은 투표장과 개표장의 사인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게 조작의 증거입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선거 조작 방법을 알려드리고 다음에. 네, 부정선거 증거를 희원화했습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를 공개하는 것은 어쩌면은 한국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는 부정선거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미국과 전 세계의 부정선거도 다 없어지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